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6장 영유아 권리 존중을 반영한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보육교사의 직무, 그리고 두 번째는 영유아 권리 존중의 보육, 세 번째는 영아반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네 번째는 유아반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 다섯 번째는 연장반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반영한 보육교사의 직무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유아도 어, 권리를 가지는 한 인격체로서 보고, 그쵸? 보육교사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목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보육교사의 직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직무 영역은 직무를 먼저 사전적인 의미,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 직책이나 직업상의 맡은 바 임무라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란 직책이나 직업상의 맡은 바 의무로 정의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직무는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직업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직업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을 직무라고 합니다. 우리 보육교사의 직무라는 것은 첫 번째,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직업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 그리고 보육교사에게는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 강문승과 황혜익은 보육교사의 직무 영역을 보육활동을 준비하고 보육활동을 실제적으로 행하며 보육활동을 평가하고 그 보육교사만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보호 관련 업무와 학부모의 관련 업무와 행사 관련 업무, 그리고 사무 관련 업무, 시설 관련 업무,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인 10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에 대해서. 네, 보육교사는 보육이라는 것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으로서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최적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에게는 다양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먼저 요구가 됩니다. 보육교사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어린이집 내에서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자를 지원하고 가정과 연계하는 일을 해야 하겠죠. 또한 영유아의 흥미와 관심이 어떻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보육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문숙과 황희익의 10가지 영역으로 나눈 세부 내역을 한번 살펴보자면 어, 책에서 표 6-1에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책에 나와 있는 표 6-1을 먼저 살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표 6-1에서 보육교사의 직무 영역과 직무 내용으로서 10가지의 직무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영역에서 첫 번째는 보육 활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간이나 주간 일일 보육 계획, 현장 학습 계획, 교재 교구 제작, 교재 교구 보수, 그쵸? 그리고 정리, 주제에 따른 흥미 영역의 구성, 흥미 영역 외 교실 환경의 구성, 교실 외 환경 구성, 실내 환경의 흥미 영역의 구성, 수업 준비를 위한 정보 검색, 보육 자료 준비 및 점검, 개별 수준에 따라서 수업 자료의 수정, 다른 교사와 수업에 대한 협의, 학급 내 교사 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시설 사용을 협의하는 것이 보육 활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아이들과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역할을 이제 보육교사의 직무 영역의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육 활동의 실제입니다. 보육 활동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것, 어떠한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실외 놀이를 계획하고 실외 놀이의 활동 및 평가를 하며 발달과 수준에 따른 개별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인사하는 것을 지도하고 자기 물건이나 놀잇감을 정리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바른 언어의 사용을 지도하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차례를 지키고 아껴 쓰고 부적응 행동을 관리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독립성을 격려하며 영양교육, 급간식 준비 및 도우미 지도, 화장실 사용, 기가 지도,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및 격려, 개별 영유아와 긍정적 상호작용, 대집단 활동 및 운영, 소집단 활동 및 운영, 전이 활동, 특기 교육, 학기 초의 영유아 오리엔테이션의 진행, 현장 학습의 지도 등이 보육 활동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그쵸. 네, 어떻게 보육 활동 속에서 잘 지내고 배워 나갈 수 있는지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같이 해서 뭐 아이들을 격려하거나 아이들의 좋은 습관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육교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보육 활동의 실제 부분에서는 실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보육활동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보육활동을 행하고 나서는 어떠한 평가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먼저 표준화 검사, 두 번째는 놀이 관찰 기록, 세 번째는 흥미 영역의 평가, 네 번째는 영유아 포트폴리오의 제작 및 분석, 다섯 번째는 영유아들과 하루 일과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평가 척도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평가, 일곱 번째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의견의 수렴,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보육 활동 내에서 놀이 활동, 놀이 관찰을 기록하는 것과 그리고 영유아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이 아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제작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평가 척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네,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한 것들을 평가 결과에 반영해서 다음 보육 활동에 이제 적용하는 것이 보육 활동 평가의 목적과 의의가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직무 영역은 보육 활동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전문성 신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육교사는 원내 연수에 참여하고 외부 연수에 참여하며 외부 수업 및 시설을 참관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 박람회에 참가하여 연구회 활동도 진행하고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교생 지도, 동료 장학, 이제 우리가 자기 장학, 교사 윤리 실천, 교사 법적 권리와 의무의 이행, 구성원의 협동이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사 교육을 원장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데요. 원내 연수를 참여하고 외부 연수를 참여하겠지만 동료 장학 및 자기 장학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유아 보호 관련 업무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계획 세우기, 교사 건강검진 받기, 적절한 휴식 지도, 식단 짜기, 영유아 씻기기, 기저귀 갈아주기, 배변 처리하기, 실내 온도, 습도, 채광 조도 조절, 영유아 개인용품 및 청결 관리하기, 놀잇감의 청결을 유지하기, 교실 청소, 교실 외 시설 청소, 아픈 영유아를 간호하는 것, 영유아 안전교육을 받는 것, 원내 안전규칙 세우는 것,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안전점검 기록부 관리, 차량 탑승 안전지도, 영유아의 안전된 관련 보험 가입하는 것, 아동학대 징후 살피기, 이거 중요하겠죠.
네, 저희가 아동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쵸. 어, 아동학대 징후 살피기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킹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급 상황 시 역할 분담 계획하기, 영유아가 보육 활동 중에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훈련하기, 응급 상황 대비 및 부모 동의서 받기, 응급시 의료처치 및 부모 동의서 받기, 응급처치하기, 사고 시 적법 절차 따르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유아 보호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다섯 번째로 이제 직무 영역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학부모 관련 업무입니다. 부모 교사 협의회에 따라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요. 부모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학부모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혹은 부모 참여 수업, 부모 간의 교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행사 관련 업무는 행사를 계획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행사 역할을 분담하며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를 뒷정리하는 것입니다. 행사 관련하여서는 뭐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추석, 명절, 그쵸, 설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기타 원 내에서 생일 파티나 다른 이제 바깥놀이 활동이나 운동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행사 관련하여서는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해서 행사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무 관련 업무입니다. 네, 보육가정 운영의 문서를 작성하고 원화 관리 및 문서를 작성하고 교육 관리에 대한 문서, 재무 관리, 보건복지부 요청 자료, 각종 보고서 작성, 각종 문서 관리, 회의록 관리, 각종 신청서 관리, 공문 처리, 유인물 제작 및 발송, 전원 통신, 재증면 발급, 우편물 확인, 예금 관련 업무, 사진 관련 업무, 회계 관련 업무, 당직, 재고 조사, 물품 구입 계획, 물품 구입, 원화 모집 관련 업무, 홈페이지 관련, 그쵸? 그리고 학급의 편성, 차량의 노선 편성 등 여러 가지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 사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에 대한 관련 업무가 많고요.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할 시에는 어린이집 담임 교사로서 혹은 어린이집 교사나 우리가 선임 교사, 네, 초임 교사로서의 역할에서 너무 업무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는 어린이집 내의 다른 교사들과 적절하게 배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네, 다음은 시설 관련 업무입니다. 네, 실내외 안전점검의 의뢰, 실내시설의 안전점검, 실외시설의 안전점검, 실내 소독 계획 및 의뢰, 기자재의 바른 사용법 익히기, 기자재 점검, 기자재 보수 등이 시설과 관련된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원장 선생님께서 네, 의무가 있듯이 대표자나 원장님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뢰하고 또 원감 선생님이나 선임 선생님들이 이러한 시설을 안전을 계속 점검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네, 원활하게 네,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서로 협의하여 네, 이제 자신의 이제 해야 될 일을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열 번째로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입니다. 네, 교사의 친모 및 경조 활동에 참여하고 상사 업무 보조하기, 손님 및 상사 접대하기, 졸업생 관리하기, 지역사회 행사 참여하기입니다. 네, 저희가 교사라고 이제 교사의 직업을 선택한 데에 대해서는
교사가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우리가 어,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아주 뜻깊은 이제 어, 그러한 이제 영감을 많이 받죠. 뿌듯하다고 하던지 아니면은 교육에 대해서는 나는 교육자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사들만의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 또한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으로 대인관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에서는 교사와 교사끼리의 이제 우리가 친목, 그래서 교사들의 친목, 그리고 경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 나보다도 선임 교사에게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 그리고 손님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에 오시는 다양한 여러분들에 대한 접대,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찾아오거나, 그쵸. 이외 활동들에 대해서 안내받을 때의 그런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하기 등이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입니다. 네, 저희가 보육교사 직무라고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 직무는 당연히 먼저 직책이나 직업상에 맡은 바 임무를 나타내는 사전적인 의미가 중요하겠고, 여기에서 10가지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 내용과 직무 이제 영역과 이렇게 맞추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보육교직원의 업무 분장입니다. 네, 보육교직원의 업무 분장은 보육교직원의 직무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무 분장을 할 때에는 전체 보육교직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며 주어진 업무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업무 분장 같은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글쓰기를 잘한다거나 이제 가정통신문을 잘 만든다고 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되겠죠. 이처럼 보육교사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은 이제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원활하게 운영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PPT에는 표 6-2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6-2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의 주요 업무는 원의 전반적인 교육 및 운영 계획입니다. 그리고 견학 및 행사 계획을 잡고요. 원의 1년 커리큘럼을 짜게 되겠죠. 네, 업무 분장을 원장이 관할하고 감독하며 근무 평정 등 업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 및 재정 관리를 하게 되고 운영 및 교육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행정당국 및 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일지의 취합 및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의 전체 청소를 관할하게 되고 구역을 관리합니다. 전반적으로 원에 대한 모든 일들을 원장의 지휘하에 관리되고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첫 번째 교사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보육 활동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고요. 보육 일지를 작성합니다. 각 보육실의 환경 및 구성, 그리고 청결을 관리합니다.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요. 영유아에 대한 관찰 일지 및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을 관리하고 영유아의 영양 및 급식을 관리하게 됩니다. 담당 이제 교실 관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기타 업무에 있어서는 교사마다 이제 분할하여 업무를 분장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사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교사 A는 만약에 영아반의 전반적인 교육을 이제 내용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연간 보육안, 주간 보육안, 일일 보육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고 원화를 관리하고 관찰 및 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무성 교재, 보육 계획안을 짜기 때문에 그런 교재를 점검하고 신청하고요. 시청각 기자재 관리, OHP, 빔 프로젝터, 비디오 카메라 등을 관리합니다.
안전을 관리한다면 수화기를 점검하고 비상 대피 훈련을 담당합니다. 어, 계단 청소나 외부 청소도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 B는 입학 상담 및 자원봉사자 담당을 합니다. 위생 소독을 하고 식단표를 작성하며 주문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화분을 관리하고 게시판 네, 담당 및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간 보육 계획안, 주간 식단표, 월 행사 등을 이제 게시판에 게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사 B는 화장실 청소와 화장실 수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교사 C가 되겠습니다. 네, 유아반의 전반적인 교육을 관리합니다. 연간 계획안, 주간 계획안, 네, 일일 보육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원화를 관리하고 관찰하고 교재 교구를 정리하며 관리합니다. 행사 일지를 작성하며 비디오 및 테이프 정리를 담당합니다. 네, 교사 C는 이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실외 놀이의 청소를 관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사 D를 보겠습니다. 사무실 도서 및 정리, 관리를 하게 되고 업무 일지를 작성합니다. 종이나 시트지, 코팅지, 복사지 등은 네, 우리가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교사 D가 지류 정리 및 관리를 하게 되고 약품장 관리 및 약품 사용 대장 담당을 하게 됩니다. 생일 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며 현관 청소까지 네, 관할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교사는 4명의 역할을 다 이제 우리가 분장을 하였고, 운전사 A입니다. 차량 안내 준수사항, 차량 내 소화기 관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청결을 네, 책임지겠습니다. 네, 조리사는요, 1층의 물컵 관리, 식자재 및 주문 관리, 2층의 정수기 및 물컵 관리, 수족관이 있다면 수족관과 화초 관리, 세탁기가 있다면 세탁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업무 분장의 예시 첫 번째는 한국보육진흥원 2016년도에서 출처를 밝힐 수가 있고요. 표 6-3에서는 어린이집 업무 분장의 예시에서 아주 더 업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이제 적절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추가 채용 인력이 있는 경우에 적절히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B는 뭐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특수교사, 치료사 여기까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역할들에 이제 우리가 어,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죠. 어린이집에 업무를 분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으며 어린이들, 영유아에게 존중을 행하는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잘 정돈되고 이제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낌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어린이집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 평가 인증은 받았는지, 인원수는 몇 명인지, 청결한지, 아니면은 교사와 교사의 이제 우리가 그쵸, 네, 이러한 이제 교사를 뭐라고 지칭할까요? 교사의 서로의 소통의 정도, 상호 의존 정도가 아주 긍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보육교사의 역할에 가중이 되고 또 플러스가 돼서 아이들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교사 A는 자신의 역량이 100인데 100을 주었고 보육교사 B는 자신의 역량이 110인데 90을 주었다면 보육교사 A보다 보육교사 B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보육교사 A가 100인데 이제 우리가 95를 주고 아니면 105를 주고 이끌어 간다면 100의 역할을 하던 보육교사가 105는 그만큼의 이제 역량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은 선임교사와 원장의 역할에 따라서 아주 많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업무 분장에서도 서로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네. 그리고 주어진 업무는 책임감을 가지고, 네. 협의를 통해서 네. 지원받아야 하며,
주어진 업무는 우리가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보육교사의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맡은 역할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고 보육교사 자체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신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업무 분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제6장 첫 번째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